창밖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올해 65이 되신 김 여사님은 소파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나이 탓이다, 노화 현상이다 라는 말만 듣고 오셨죠. 여러분도 혹시 김 여사님처럼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그저 늙어가고 있을 뿐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호르몬 인텔리전스의 저자 아비바롬 박사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전 세계적인 자연주의 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몸의 불편한 증상들은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언어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의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는 호르몬이 균형을 잃었다고 외치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진통제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여성 호르몬은 배경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이제 생리도 안 하는데 호르몬이 무슨 상관이야 하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스트레스를 막아내는 코르티솔, 에너지를 만드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쉼없이 일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파업을 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의학에서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을 생명유지의 4대 징후라고 부릅니다. 아비바롬 박사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호르몬의 상태를 제6의 활력 징후라고 부르자고 제안해요. 젊었을 땐 월경주기가 그 신호였지만 60대인 우리에게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 식사 후의 에너지 수준,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제6의 징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호르몬이 엉망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편리하다고 쓰는 주방 세제, 그리고 끊임없이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범인들을 하나씩 잡아서 호르몬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달달한 믹스커피에 떡 한 조각 드시는 게 낙이시죠? 저도 그 맛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제의 탄수화물은 피 속의 설탕 농도, 즉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미친 듯이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뱃살이고 염증이고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세균들이 단순히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을 재활용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바로 장내 세균이 합니다. 이것을 에스트로볼롬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생제를 자주 드시거나 채소를 안 드셔서 장내 세균이 굶어 죽으면 호르몬 균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변비가 생기면 호르몬 독소가 몸 밖으로 못 나가고 다시 흡수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혹시 냉장고에 몇 년 된 플라스틱 반찬통 쌓아두고 계신가요? 거기에 뜨거운 국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시지는 않나요? 정말 위험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 진짜 호르몬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몸을 속입니다. 가짜 열쇠가 자물쇠를 망가뜨리는 꼴이죠. 이것들이 몸에 쌓이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깝다. 생각 마시고 흠집난 플라스틱 용기는 과감히 버리세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남편 뒷바라지. 우리 어머님들 평생 참으며 살아오셨죠. 그게 다 화병이 되었다고들 하시는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뿜어내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너무 오래 나오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서 모든 에너지를 뱃살에 저장하고 잠을 못 자게 깨워둡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최고의 호르몬 치료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비바롬 박사는 딱 6주만 투자해보라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먹는 것, 바르는 것, 생각하는 것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6주면 우리 몸의 세포가 꽤 많이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6주 동안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을 녹색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밥량을 줄이기 힘들다면 밥을 먹기 전에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채소를 먼저 한 그릇 다 드세요. 이 채소들의 섬유질이 장 속의 나쁜 호르몬을 빗자루처럼 쓸어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십자화가 채소라고 부르는 양배추, 브로콜리는 천연 호르몬 해독제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밥상에 풀밭을 만들어 보세요. 살찐다고 기름진 거 무조건 피하시죠. 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지방입니다. 나쁜 기름인 튀김, 마가린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기름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윤활유가 되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호르몬 신호가 잘 전달되게 돕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좋은 기름이 여러분의 활력을 깨웁니다. 두 번째는 주방과 욕실을 점검하는 겁니다. 향기가 진한 섬유유연제,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제, 인공 향초. 향기롭지만 호르몬에는 독가스나 다름없습니다. 가능한 한 무향 제품이나 천연 성분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플라스틱 반찬통은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하나씩 교체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돈 드니까 깨지거나 낡은 것부터 하나씩이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밤 12시간 동안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청소부는 철수하고 다시 소화 공장이 돌아갑니다. 밤새 일한 위장은 지치고 호르몬 청소는 물 건너가는 거죠. 딱 12시간 내 몸에게 휴가를 주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쏟아내며 손상된 세포를 수리합니다.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낮 동안 햇볕을 30분만 쬐어보세요. 낮에 만들어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밤에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햇볕은 공짜 영양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에 미움과 걱정이 가득하면 호르몬은 독으로 변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내 심장이 뛰어줘서 고맙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고맙다. 뇌는 단순해서 감사의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치유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 여사님 기억하시죠? 6주간 식탁에서 채소를 늘리고 플라스틱 통을 버리고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3주가 지나자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관절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정보 하나 더 드릴게요. 나이 들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고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뚱뚱한 지방 세포에서도 나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도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 위험이 있는 건데요. 이걸 에스트로겐 우세라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가 답입니다. 브로콜리는 나쁜 에스트로겐을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주는 마법사입니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면 갑상선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60대 여성에게 갑상선 저하증은 아주 흔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안이 썰렁하고 축축해지죠. 갑상선을 지키려면 밀가루의 글루텐을 조심해야 합니다.
빵이나 국수 드시고 속 더부룩하신 분들, 그게 바로 갑상선을 공격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것이 당길 때 그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 사탕을 먹으면 잠깐은 좋지만 금방 더 큰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럴 땐 고구마 반쪽이나 대추,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자연의 단맛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와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혀를 속이는 가짜 단맛 말고 몸을 살리는 진짜 단맛을 즐기세요. 혹시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몸이 말라가는데도 물을 안 찾게 됩니다. 세포가 물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해지고 호르몬 전달도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보약보다 낫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이 아닙니다. 이뇨작용으로 물을 더 빼앗아가죠. 맹물이 싫으시면 레몬 한 조각 띄워보세요. 상큼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합니다. 무릎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더 굳습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도는데 가만히 있으면 피가 돌지 않아 호르몬도 배달이 안 됩니다.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TV 보면서 스트레칭하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인슐린이 일을 훨씬 잘하게 됩니다. 근육이 곧 호르몬 저장소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콘크리트 벽 속에만 갇혀 있으면 병이 납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숲으로 나가 흙냄새, 나무 냄새를 맡으세요.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춰줍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어싱도 좋습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몸속 염증을 식혀준다고 하죠. 자연은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거울을 보며 늘어진 주름과 검버섯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입니다. 내 몸을 싫어하는 마음은 세포를 위축시킵니다. 오늘부터 샤워할 때, 로션을 바를 때 내 몸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60조 개의 세포가 주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치유 호르몬 옥시토신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일은 채소 한 젓가락 더 먹기. 이렇게 하나씩만 실천해도 몸은 변합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약국 가서 비싼 영양제부터 찾지 마세요. 호르몬 균형의 기초인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양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 생활습관이라는 기초 위에 영양제라는 기둥을 세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친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나 오늘부터 밀가루 줄이기로 했어. 같이 해볼까? 하고 말해보세요. 서로 감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면 훨씬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전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호르몬 인텔리전스, 즉 호르몬 지능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내 몸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호르몬 지능이 한 단계 높아지신 겁니다. 이제 내 몸의 박사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초록색 채소가 있는지, 너무 짠 국물은 없는지, 그리고 주무시기 전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는데요. 아비바론 박사는 무조건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은 아침 기상 직후보다는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오전 10시쯤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즐기되 몸의 리듬에 맞춰서 드세요. 나이 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죠. 하지만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범벅인 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무항생제, 방목해서 키운 고기를 드시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높이세요. 고기를 드실 땐 꼭 채소를 듬뿍 곁들여서 산성인 고기와 알칼리성인 채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폐경 후에도 가끔 아랫배가 묵직하고 아픈 경우가 있죠. 난소는 문을 닫았지만 주변 장기나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장 건강이 나빠져 가스가 차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호르몬은 전신에 작용합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쑥찜질이나 반신욕으로 순환을 돕는 것이 호르몬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약을 권유받으셨나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단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덮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약을 끊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셨나요? 비싼 화장품 바르기 전에 장부터 살피세요. 장에 독소가 쌓이면 간이 해독을 다 못하고 결국 피부로 독소를 배출하려다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피부는 제3의 신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피부가 칙칙하다면 몸속 청소부터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 이게 세포를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호르몬 공장인 내 분비 기관들도 이 녹이 슬면 고장이 납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의 껍질에 듬뿍 들어있죠. 베리류, 토마토, 당근, 색깔이 진할수록 강력한 방패막이 됩니다. 무지개색 식단을 실천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기력이 없는 시니어분들은 너무 오래 굶으면 저혈당 쇼크나 코르티솔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시간 공복이 딱 적당합니다. 16시간, 24시간 무리하지 마시고 저녁 먹고 아침 먹을 때까지만 위장을 쉬게 해주세요. 중용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걱정 많으시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균형도 결국 호르몬이 관장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뼈가 약해지는데 이걸 보완하려면 비타민 D와 K가 필수입니다. 햇볕 쬐기, 그리고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칼슘만 드시지 말고 칼슘을 뼈로 배달해주는 배달부 영양소도 꼭 챙기세요. 반주 한 잔은 약주라고 하시지만 호르몬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알코올은 간이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일을 방해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밤새 호르몬 복구 작업을 망칩니다. 기분 좋게 한 잔 하셨다면 다음 날은 물을 평소보다 2배로 드시고 간에게 쉴 시간을 3일 이상 주셔야 합니다. 눈밑이 떨리거나 쥐가 잘 나시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완 미네랄이라고 불리며 뭉친 근육을 풀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다시마,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에 많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바나나 하나 어떠세요? 어머니가 유방암이었어. 아버지가 당뇨였어. 유전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아비바롬 박사는 유전자는 방아쇠일 뿐 그 방아쇠를 당기는 건 생활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 나쁜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력 탓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내 생활력을 믿고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나이 들면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죠. 위산이 줄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호르몬 대사가 멈추고 빈혈,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달걀, 조개류, 김 등을 챙겨 드시고 필요하다면 활성형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호르몬 효소는 체온이 36.5도에서 37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진다고 하죠.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보온하기, 그리고 생강이나 계피차처럼 몸을 데우는 차를 즐기세요. 몸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호르몬도 신나게 일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슴으로 얕은 숨을 쉽니다. 지금 배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말이죠. 깊은 복식 호흡은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를 배출하고 부교감 신경을 깨워 몸을 이완시킵니다.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는 최고의 해독법, 바로 숨쉬기입니다. 하루 3번 1분씩만 깊게 숨 쉬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 즐거운 줄 알고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거울을 보고 그냥 하하하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를 보며 박장대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날려버리는 가장 강력한 바람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먼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나만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세요. 거창한 서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편안한 의자 하나, 좋아하는 책 몇 권,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에서는 스마트폰도 끄고 집안일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오로지 나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이 여러분의 호르몬을 재충전해주는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 몸이 어땠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들이 모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나는 밀가루 먹으면 다음날 꼭 붓는구나. 산책한 날은 잠이 잘 오는구나. 내 몸 사용 설명서는 내가 직접 쓰는 겁니다. 배우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한 문장씩 외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로운 자극은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이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호기심은 최고의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첫째, 접시의 반을 채소로 채우기. 둘째, 12시간 공복 지키기. 셋째, 환경 독소 줄이기. 넷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다섯째, 내 몸을 사랑하기. 어렵지 않죠? 이 5가지 열쇠만 있으면 닫혀있던 호르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몸을 돌볼 시간이야 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평생의 동반자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약속을 적어주세요. 물 마시기, 채소 먹기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짐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